네, 죄송하지만 사진 한 장 먼저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 저는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 저는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 저는 오늘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내란 과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내란 세력들이 내란의 증거를 은폐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내란의 기록을 온전히 남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미 대통령 기록관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내란 세력이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으로 내란의 중요한 증거들을 봉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은 열람과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으로 최장 30년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자료에 대한 봉인 조치입니다. 현재 보호기간 지정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호기간 지정에 어떤 심의 절차도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재임 기간 중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불리한 기록을 사실상 봉인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로 대통령 파면을 포함한 거리 시에 보호기간 지정권자 규정이 없어서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권한대행,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이틀이 지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하는 계엄 문건에 서명까지 해주었던 내란의 부역자입니다. 그런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하게 된다면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이 사실상 봉인될지도 모릅니다. 탄핵 시기에 맞춰서 대통령 기록관장 교체가 이뤄지고 있고 그 자리에 대통령실 행정관이 나섰습니다.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이 언제 은폐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은 본래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된 법안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란 세력들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악용하여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여러 기록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기록물법은 대통령 탄핵 소추 시에 이관 기간을 지정하지 않아서 대통령 기록물의 부실 이관도 심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이 은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합니다. 법안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하고 거리 시의 지정권자를 법률로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심의 절차와 대통령 거리 시 지정권자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할 때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파면을 포함한 거리라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보호기간 지정권자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가진 국가기록원장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보호기간 지정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되도록 해서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이 투명성이 높아지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두 번째는 정보 공개 소송 중인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이 퇴임하거나 파면을 포함한 거리 시에 기록물들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 공개 소송 중인 대통령 기록물에 대해서는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것은 12.3 내란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들이 황교안 권한대행 때에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과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의 진실은 정보공개 소송 도중에 자료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소송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하게 되어서 현재 10년이 넘게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통령 기록물이 정보공개 소송의 대상일 경우에는 소송이 마무리되고 공개 절차까지 거친 이후에 이관 조치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기록관으로의 이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능 시 대통령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대통령 기록물법에는 대통령의 거리 시에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 전까지 이관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인해서 파면되는 경우에는 통상 1년에 걸리는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60일 만에 완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사고로 인한 직무수행 불능 시에 대통령 기록관장이 대통령 기록물들을 이관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시 탄핵소추 의결 때부터 이관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대통령 기록물 이관이 온전히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 제가 발의하는 대통령 기록물법 개정안은 내란의 진상을 밝힐 증거가 될 기록들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12.3 내란을 발본색원하는 데에 역시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법안입니다.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국회는 이번 권한대행 기간 안에 이 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 처리 절차를 밟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 행위가 일종의 이해충돌임을 인식해서 기록물 지정 행위를 스스로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과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에 힘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 종식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힘차게 추진하는 그런 용기 있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입니다. 4월 둘째 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장단 일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수요일 9일 오전 11시 40분 사랑제에서 아랍연맹 주한 외교사절 초청 오찬을 주최할 예정입니다. 한 아랍연맹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오찬에는 아랍에미리트,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아랍연맹 주한 외교사절 14인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위원회 회의 일정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사업 지원 소위원회를 열어서 법안을 심사하고 오후 2시 30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특별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외교부와 경상북도 에이펙 준비지원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산자위는 내일 8일 오전 10시 법안을 심사하고 수요일 9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고 미 상호관세 조치 관련한 현안 질의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연금개혁특위는 8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국토위는 9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농해수위는 목요일 10일 전체 회의를 열어 산불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회 외교 일정입니다. 국회 대표단은 제150차 국제회의연맹 총회 참석차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방문합니다. 회의 의제는 사회 발전과 정의를 위한 의회의 역할입니다. 이번 주 의원실 정책 세미나는 모두 23건입니다. 8일 오전 10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강승규 의원실 주최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요일 9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소회실에서 염태영, 김주영,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2025 기후변화와 생태 면적률 제도, 기후위기 시대 제도 개선 국회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국회 사무처와 수속기관의 주요 행사 및 발간물입니다. 의정연수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5일간 의정관에서 지방의회 직원 31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심층 실습 과정, 결산 검토 과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회 도서관은 목요일 10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지방 소멸 위기 시대 부동산 정책의 입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 부동산 법학회와 춘계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오늘 우리나라 국세, 지방세, 조세 체계 등을 주제로 한 2025 대한민국 조세를 발간합니다. 입법조사처는 화요일 8일 오후 3시 조사처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 조직 개편 방안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난주 접수 의안입니다. 지난주에는 법률안 127건, 결의안 2건 등 총 13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황입니다. 가족 동의 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에 반대에 관한 청원이 지난주 4월 2일 성립되어 보건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 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과 4월에 실시되는 프로젝트 한강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테스트에 대한 우려와 반대에 관한 청원이 성립되어 각각 행안위와 기재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지난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경상북도 청송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인력 지원 요청에 관한 청원 등 29건으로 지난주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모두 10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주 정례 브리핑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님, 진보당의 윤종호 원내대표님,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입니다. 기자회견문 전에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님 모두 발언 있으시고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예, 진보당 원내대표이고 또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 공동간사를 맡고 있는 울산 북구의 윤종호 의원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심우정 총장은 내란 속의 피의자 윤석열을 풀어준 장본인입니다. 대법관인 천대법원행정처장이 공개적으로 적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이런 지하에 거절을 했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유에 대한 원죄는 검찰에 있습니다. 심우정 총장은 적시항고를 하든가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내란 당일 고위급 검사가 방첩사 대령과 통화한 이후에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번이나 반려했습니다. 심 총장이 비상계엄 내란 사태와 연관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비상계엄 내란과 관련한 사안에다 딸의 부정취업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 총장의 딸이 자격요건 미달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에 합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용해 취업 청탁이나 부정취업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총장이 당사자이니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취업에서 좌절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특혜로 기회를 뺏는다면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진상이 명확히 드러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 사퇴하고 국회는 심우정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즉각 처리하라.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헌법 세력과 용감하게 맞서 싸운 자랑스럽고 위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헌법재판소에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로 내란은 1차 종식되었습니다. 이제 국회는 내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더불어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란 세력에 가담하여 헌법 질서를 훼손한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신속하게 처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상당수는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과 윤석열 탄핵연대 국회의원들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및 자녀 채용 비리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 요구안을 오늘 발의할 예정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적시 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적시 항고는커녕 석방 지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검찰이 과거 구속 취소된 피고인을 석방한 뒤 적시 항고를 통해 다퉈왔음에도 유독 국헌 문란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 행위를 저지른 헌법 파괴범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시 항고를 포기하여 명백히 특혜를 준 것입니다. 이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항고는 포기하면서도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산정하라는 지시인 바, 이로 인해 엄정해야 할 사법질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였고, 즉시 항고 포기는 오로지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특혜였음을 자인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대법원의 의견도 무시한 채 검찰총장의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를 유기하여 내란 수개의 도주에 적극 협력한 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여 내란 사태의 주요 증거로 여겨지는 대통령 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 서버 등의 증거 인멸을 방조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형사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과 장학금 수혜 및 불법 대출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2년 이상 등 자격 요건에 미달하였음에도 합격자로 선발된 채용 비리 의혹, 노벨 과학상 수상을 위한 미래 과학자 양성을 목적으로 이과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장학생 지원서에 부모 이름과 직업을 기재하여 인문계열 학생임에도 장학생으로 선발된 특혜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의 재산은 108억, 자녀는 5천만 원 상당의 적극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가 최적 신용자 특례 보정 대출 등 서민정책금융상품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받았다는 의혹 등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장학금 수혜, 대출 특혜가 당시 검찰 고위직 공무원이었던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은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장학금에 대해서는 딸에게 준 장학금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귀속된 것과 같다며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십 명의 검찰과 수사관을 동원하여 조국 일가족에게 멸문지화 수준의 과잉 수사를 전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녀의 장학금 수혜 의혹 등에 대해 사생활 문제라며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며 내로남불식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표적 수사, 보복 수사, 정치 목적 수사를 통해 연성 쿠데타를 저지르고 이에 기반하여 검찰 정권을 수립하였습니다. 검찰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 검찰개혁 실패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내란 옹호 세력 검찰을 반드시 해체해야 합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찰을 공소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위대한 국민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내란 잔당들은 아직도 정부 요직을 차지하고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발본색원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내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한 검찰 조직을 해체하지 않으면 검찰의 연성 쿠데타 시도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통해 쿠데타의 잔부를 제거해야 합니다.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기회에 검찰을 완전히 해체하여야 합니다. 오는 대통령 선거 전에 입법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4월 국회에서 즉시 검찰개혁 4법 국회 통과를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식사하셔야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한민수입니다. 지금부터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파면된 후에도 관저에서 상황 노름하는 내란 수괴와 결별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힘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세력들의 파렴치한 행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석열의 한남동 관저 퇴고 소식도 없습니다. 윤석열의 탄핵안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축출하는 데만 혈안입니다. 이게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을 존중하는 정당의 모습입니까? 심지어 민주당의 폭거를 막지 못해 반성한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내란에 동조한 책임마저 야당에 돌리려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마음이라도 있다면 당장 윤석열의 출당부터 추진하십시오.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도 관저에 머물며 마치 상황처럼 국민의 힘을 쥐락펴락하는 내란 우두머리와의 인연부터 끊으십시오. 더욱이 조기 대선에 대한 의견도 당 지도부와 나누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파면된 내란 수괴가 여전히 극렬 지지층만을 향해 선동하고 있는데 국민의 힘은 대선을 국민 분열의 장으로 만들 셈입니까? 국민의 힘은 더 늦기 전에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과 확실하게 결별하십시오. 뼈를 깎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변화 없이는 국힘당의 남은 미래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 증거를 봉인한다면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면서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지정 권한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넘어갔습니다. 이제 내란의 증거를 감추느냐 밝히느냐가 한덕수 대행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되면 관련죄로는 최대 30년 동안 열람이 제한됩니다. 12.3 내란은 물론이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부터 국정농단까지 각종 기록이 봉인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분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입니다. 수사의 기본은 증거인멸을 막아 언제든 수사가 가능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용산은 단 한 번도 정상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범죄를 옹호하고 은폐하는 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용산의 모든 기록들은 각종 범죄의 증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산의 기록들을 지정 기록물로 지정하는 것은 범죄자를 위한 봉인이며 명백한 증거 은닉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장 최종 후보자의 용산 행정관 출신 인사가 오른 것도 우연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란 증거를 인멸하려는 기획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지 봉인하는 게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이 12.3 내란을 증거를 봉인하는 데 협조한다면 내란 가담범으로 처벌받게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한덕수 권한대행은 스스로 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권한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 김현 전용기 의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4월 7일 월요일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및 주요 대응 현황 브리핑 하겠습니다. 주말간 민주파출소 제보 현황은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3,111명이 방문했고 911건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매체별로는 SNS가 20.31%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그 뒤로는 유튜브 17.34, 네이버 14.71, 현수막 10.10%, 커뮤니티가 7.24%로 제보되었습니다. 주말간 있었던 주요 제보 내용은 민주당 등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해 중국, 북한과 연계해 공산 프레임을 씌우려 하는 정황이 다수 접수됐습니다. 스레드 등에서는 중국 정부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준 내용이라며 김어준, 이재명, 민주당 국회의원, 김정은, 시진핑 등이 미성년자 성범죄와 마약 파티에 연루되어 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한 헌법재판관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다시 퍼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과거 박지원 의원이 200억 원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전달했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기반의 이른바 좀비 채널을 통해 대량 유포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탄핵 이후 SNS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이재명이 우파 재판관들에게 200억씩 주었다는 허위 사실이 변질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정선거 등 허위 사실 유포를 하거나 재판 판결문을 조작하여 탄핵 부정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부정선거를 사실인 양 주장하며 앞으로의 선거는 의미 없다, 국민 저항권의 시간이다 등의 극단적인 언행이 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네이버 카페, 라이트 테라스 등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조작해 원래 탄핵은 기각이었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발언 이후 SNS,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지방분권제, 토지 소유권 박탈 등 총 12건에 달하는 내용이 민주당 헌법 개정 초안이 나왔다는 제목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소통위원회 주요 대응 현황을 보고드립니다. 탄핵 인용 결정에 따른 현수막 대응 계획 관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르면 선거의 실시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정당 명칭과 후보자 등이 언급된 현수막 등 광고물의 설치 및 게시가 금지됩니다. 중앙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일정 공표와는 관계없이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우리 당과 이재명 대표 등을 언급한 각종 허위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에 해당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금요일 공문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불법 현수막을 철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선관위에서도 허위 현수막을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은 민주파출소로 접수되는 즉시 파악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그간 국민소통위원회에서는 선관위에 5차례 이상의 공문을 보내는 등 국민의힘 허위 현수막에 대해 철거 등의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선관위는 선거 기간이 아니란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 개첩된 국민의힘 허위 불법 현수막이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해 나서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타당의 현수막도 불법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주간조선의 허위 단독 보도 대응 현황 보고드립니다. 주간조선은 4월 4일자 인터넷판 기사에서 단독 이재명, 윤 선고 3개월 전 여의도 대선 캠프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당대표가 여의도의 대선 캠프 사무실을 계약하며 대선 준비를 해온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은 기존 민주당사의 공간이 협소해짐에 따라 당직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된 민주당 제2당사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 등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사무 공간을 마련한 것이지 특정인의 대선 준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 기사와 관련해 주간조선 측에 사실관계를 전달했고 기사 내용을 이재명 캠프가 아닌 민주당 정당 활동으로 정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기사를 인용 보도한 보도에 대해서는 언중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전영기 위원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영기 의원입니다. 자유일보와 펜앤드마이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자유일보와 펜앤드마이크 이재명 대표와 권순일 전 대법관간 50원 재판거래설을 각각 4월 2일과 4월 1일에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만배의 50억 클럽의 구성원만 살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증이 확증이 믿음으로 둔갑하려고 하는 보도 행태는 매우 우감스럽습니다. 해당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사 프로그램 패널 구성 불균형 문제에 대한 방송 대응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소통위원회는 주요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의 정당별 대표성과 구성의 균형 여부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3월 28일, 31일자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 3월 25일, 28일, 29일, 31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에 대해 출연 패널 구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공정성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정강훈 TV 등 유튜브 채널에 대한 대응 현황 보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 보수 유튜브 채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4월 4일 5일자 정강훈 TV 영상에서는 혁명을 준비하라라는 발언이 있었고 전한길 뉴스 4월 4일자 영상에서는 사실상 헌재 판결을 부정하며 탄핵 승복을 거부하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영상들에 대해서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신고 조치를 취하였으며 법률적 대응을 위한 검토도 의뢰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헌재의 탄핵 심판 이전인 4월 2일 기준 고성국 TV, 정광훈 TV, 성창경 TV 등은 탄핵 기강을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폭동을 선동하려는 내용을 방송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봉규 TV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해당 채널을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구글 측에 신고 조치하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살해 협박 영상을 게시한 유튜브 채널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은 구글의 조치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운영자는 좋은 대한민국 유재명 3이라는 유사 채널을 개설해 활동을 재개하였으며 이 채널 또한 재신고를 통해 삭제되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징계를 받은 운영자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 수 없기에 국민소통위원회는 100번째 유사 계정이 만들어지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나무젓가락 자작극, 허위주장 유튜브 채널 아포유에 대한 경찰 고발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와 관련하여 유튜브 채널 아포유는 젓가락에 의한 자작극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채널 운영자 이모 씨를 경찰에 고발하였고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 구공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정치적 테러 사건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 거짓말 시리즈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1번째입니다. 해경이 지난 2일 강릉에 정박한 선박에서 2톤에 육박하는 코카인 의심 물자를 발견하자 이를 기화로 마약 범죄가 민주당 탓이라는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익명의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뉴데일리 보도를 통해 마약 범죄 규모가 이제는 톤 단위까지 되어가고 있는데 마약 수사하는 비용을 깎아버리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국민의힘까지 가짜 뉴스에 숟가락을 얹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 범죄가 민주당 탓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검찰 특갈비를 삭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는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며 거짓말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특활비는 쪼개기 결제 등 각종 편법에 사용해 검찰 수뇌부의 쌈짓돈처럼 전용되어 왔습니다. 그 사용처 역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고질적인 문제였기에 특활비 삭감은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지난 2024년 우리 당 검찰 독재 정치 탄압위원회가 지적한 검찰의 소고기 파티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검찰의 쪼개기 결제, 증빙서류 제출 위반 등의 혐의가 발견되어 대책위원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및 세부 집행지침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검찰이 방만하게 전용하던 특활비를 삭감한 조치와 마약 수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문제까지 민주당 책임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야당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시가 돼서 제가 약속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입니다. 최근 저에 대한 당내 탈당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오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보수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 지향은 당헌으로 표현됩니다. 정당의 존재 목적과 지향점이 당헌이기에 당헌에 부합하는 당론만이 정당성을 갖춘 당론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의 가치를 믿고 사회가 받아들인 내재 가치, 특히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를 수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당의 가치를 지향하는 정통 보수정당이라 믿기에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도 2024년 12월 3일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독재를 기획하는 참극을 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받아들인 최고의 내재 가치가 민주주의이고 이것이 헌법으로 구체화되어 있기에 보수가 가장 수호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보수의 대통령이 파괴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분개하고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보수주의자이고 보수 정당이어야 했습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기에 책임을 지는 자세로 적극적 회복 행동에 대한 당위는 더욱 컸습니다. 그것이 탄핵 절차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다수의 의견과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당헌에 규정한 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위배된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헌에 규정한 바대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정통 보수 정당으로 기능하도록 충성스러운 반대, 명예로운 불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당을 배반한 적이 없고 당을 위하는 마음이 오염된 적도 없습니다. 도리어 당헌에 명백히 위배된 행동을 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일부 세력이 당에 위해를 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의 행동의 반헌법적 불법이 확인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회복에 앞장서지 못했음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지금이라도 정통 보수 정당의 가치를 추구해 가야 합니다. 저에 대한 탈당 요구에 관하여 탈당 여부는 저의 자유의사와 결정에 의할 것이지 타인의 압력과 권위에 의할 것은 아닙니다. 탈당을 강제하는 여론과 따돌림은 그 자체가 자유의사를 침해하는 폭력이자 반지성 반민주의 표출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 건강한 보수 정치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당헌과 국민의힘의 역사와 많은 건강한 지지자들을 믿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한 저는 탈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간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더 이상 건강한 보수 정치를 해나갈 가능성이 없는 극단적 상황에 이른다면 저의 자유의지에 따라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 고민의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정통 보수 정당, 건강한 보수 정당으로 포용력과 품위를 갖춘 모범 정치 세력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외롭고 힘들더라도 저의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겠습니다. 더하여 금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발표된 당 지도부의 대선 준비를 위한 단합과 공정한 경선관리 메시지를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보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바른 방향성으로 건강한 보수를 위한 걸음을 걷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국혁신당 청년 대변인 한가선입니다. 윤석열 보유 정당이 개헌 운운할 자격 있나? 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혼탁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인 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내란을 옹호한 정당인 국민의힘이 감히 발을 걸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 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개헌에 찬성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87년의 민주항쟁은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쟁취한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전두환이 만든 정당으로부터 명맥을 이어온 국민의힘 당에서 87 체제가 낡았다느니 몸에 맞지 않다느니 하는 등의 발언 것은 민주시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기 집권을 꿈꾸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저지르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석열을 여전히 1호 당원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파면 후 부끄러움도 모르고 관저에서 여전히 정치질을 하고 있는 윤석열의 메시지를 확산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보유 정당은 개헌 논의에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장에 끼려고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87 체제를 시대에 맞게 업데이트하는 일은 최소한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할 일입니다. 국민의힘이 정령 민주주의 사회의 한 정당으로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싶다면 당장 내란 속의 윤석열을 제명시키고 관저에서 방 빼라고 압박하십시오. 교묘하게 개헌 논의에 무임승차해 내란 세력 이미지에 물타기를 할 생각이라면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드시 반민주주의 내란 세력을 철저히 심판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조국혁신당 대변인 윤재관입니다. 제보를 통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내란 속의 윤석열의 관저이사 고의 지연과 관련된 논평을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파면 선고받은 지 4일째에도 아직 방을 빼지 않고 있습니다. 7일 현재 지귀현 판사의 계산법에 따르면 7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에 접수된 경호처 내부 제보에 따르면 내란 수계에 이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수 의사결정이 오늘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호를 담당할 경호처 부장급 실무 책임자 임명, 다수 경호관의 인사 명령이 있어야 하며 이사 계획도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파면 선고 4일째인 오늘까지도 이 모든 것이 오리무중입니다. 내란 속의 부부가 관저 방 빼는 것을 김성훈, 이광우를 시켜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파면 선고 이후에도 관저 정치를 자행하며 현지 대통령 놀이를 즐기면서 증거인멸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이런 범법 행위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 혁신당이 요구합니다. 첫째, 내란 수계에 의한 국유재산의 불법 점유, 국고 손실을 절대 좌시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국유재산 법령에 규정된 제1호 국유재산입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불법 무단 점유 중인 내란 수계 부부에게 즉각 퇴거 조치를 내리고 법에 정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남동 관저는 범죄 현장입니다. 내란 수계 부부는 이사를 빌미로 증거인멸을 자행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거인멸 전에 관저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내란 수계가 방 뺄 때까지 마냥 기다리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셋째, 수사당국은 내란 수계 부부의 관저 불법 점유 가담 의혹이 있는 김성훈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수사 중인 김성훈을 즉각 직무 배제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4월 7일 조국 혁신당 대변인 윤재관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